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재판이 열리고 있고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재판 수사도 열리고 있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가지가 넘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의 저 사법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핵심에는 이재명의 최측근들입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그리고 측근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장동의 핵심이죠. 김만배까지 이 4명을 이재명이 최종 자기의 방어막으로 치고 있다. 방어선으로 치고 있다. 그런데 이 4사람을 비롯해서 이재명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겠다. 재판에서도 불리해져도 증거가 나와도 부인하면서 버티겠다. 저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장관과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박범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법사위에서 자주 만나는데 자신 있을 때 당당하게 자기 앞에서 이야기해라. 왜 자꾸 라디오에 가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느냐. 박범계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좀 분리하는 이런 이간책이라고 하죠. 이런 작전을 쓴답시고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한동훈을 좀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라든지 유상범이가 한동훈은 곧 뭐 총선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동훈을 좀 밀어내고 또 한동훈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인기가 시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멀어진 게 아니냐. 이제 뭐 윤핵관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전혀 근거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이관계를 쓴다고 했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있어야 그런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뭐 정치적인 등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자주 만나는데 자기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박범계의 수준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한동훈을 분리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게 좀 수준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총선 차출설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가장 인기가 높고 차기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지금 압도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언제나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국민의힘이 뭐 존재감도 커지고 많은 관심도 끕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일찍 나오거나 너무 앞서게 되면 현재 지도부가 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당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설, 정치 등판설 이걸 놓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밑도 끝도 없이 박범계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윤심에서도 멀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가지고 이렇게 이간이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기 앞에서 이야기해라. 한동훈 장관은 지금은 정치적인 처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민주당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 다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러다가 이제 막말도 나오고 홍준표가 자기 성질을 아직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성질도 못 죽인다 참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에 대해서도 좀 지방행정에나 더 신경 쓰라 라고 좀 쏘아붙였습니다. 그 다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 김기현에게 왜 나한테만 비판하느냐. 정광훈에게는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정광훈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 당을 이끌어 가겠느냐. 전광훈 당이 되었다. 아예 당명을 바꿔라. 그러다가 또 비대위가 설립될 수도 있다.
그 말은 했다가 금방 SNS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전광훈을 뭐 비판하는 것 또는 김재원을 비판하는 것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를 뿌리부터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홍준표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온 그 모든 노력들이 물론 그것도 다 홍준표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겠지만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질 좀 죽이고 말의 수위도 좀 가려가면서 이제는 좀 정말 뭐 당의 원로 아닙니까? 당대표도 2번씩이나 했고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못 믿는다. 뭐 자기 버릇 어디 가느냐. 홍준표가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언제나 자기 말만 하고 저러다가 이제 또 막말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이 이재명이 쳐놓은 최종 방어막 이게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티기입니다. 이재명도 버티기입니다. 뭐 증거가 나와도 이제 재판에 가도 뭐 버텨보자는 겁니다. 시간만 끌어보자 이런 식입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 검찰의 수사,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이 신인 검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할 때 물론 수사에 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리에 맞게 수사하면 그게 뭐 전부입니다. 그런데 법리에 맞게 수사를 할 때도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동훈 자신은 초보 검사 시절부터 계속 신문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해야겠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겠다 언제나 정리하면서 넘어왔다. 저는 아마 한동훈의 이 같은 자세가 검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전국을 읽는 눈이 성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수부입니다.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가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을 때려잡는, 도둑질하는 놈들을 때려잡는 게 특수부죠. 이 특수부 수사는 지금 이재명 수사를 보시면 압니다. 거대 야당 대표를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리 그대로만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당장. 계속 이재명은 매일같이 자기는 혐의가 없다. 검찰이 억지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씌운다라고 여론전을 펼칩니다. 국민 여론은 두 동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가장 큰 변수 2가지는 뭐냐? 이재명과 이재명의 측근들 이 4명은 언제 무너지게 될까? 2가지 지점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고 하나는 사법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은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는 사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428억 원 이재명 거다 하면 1000억 원 이상 지금 검찰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범죄 수익이니까 428억 원도 이제 이재명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또 김만배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모두 토로를 하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 모두 폭로한다라고 해서 뭐 더 들어질 가능성도 낮다. 뭐 이런 점 때문에 개인적인 계산, 정진상, 김용, 이화영은 이재명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나면 정진상, 김용, 이화영이 못 버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재판,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으면 자신이 재판에서 더 큰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에게 떠넘겨야 그래도 좀 형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더 큰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버티지만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이 자신들의 상상 이상의 구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 송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10년, 20년 뭐 그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김용, 이화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김용과 관련해서 김용이 8억 4,700만 원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한 달 전에 김용이 경선 자금, 불법 경선 자금은 쓴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경선 자금으로 쓴 그 내역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을 해라. 돈을 어디에서 얼마나 받았으며 어떻게 썼는지 모두 내역을 밝혀라. 여기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이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이것도 지금 뭉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밝힐 겁니다. 이 후원금을 받은 거는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이재명 쪽에 조직 부장을 했습니다. 조직을 총괄한 거죠, 김용이. 조직은 전부 돈입니다. 돈 주지 않으면 조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이 광주에 가서 유동규에게 전화한 것, 좀 돈 좀 만들어 봐라. 지금 광주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부 돈인 겁니다. 이제 이 돈을 밝히라라고 하니까 이 돈 밝히면 김용은 당당해집니다. 근데 못 밝히는 겁니다. 한 달째 지금 자료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김용이. 정진상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혐의 증거가 나와도 모두 침묵합니다. 또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답니다. 배째라식입니다. 덮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오늘 또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 검찰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은 다 가고 있는 셈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면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재명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그 첫 관문이 2차 체포동의안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는 시점,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검찰이 왜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좀 서두르지 않느냐. 검찰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수사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재판에서 검찰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도 다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증거가 나와도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버팁니다. 검찰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읽고 수사의 시점, 기소의 시점, 모든 방식을 그때그때 판단해 가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국민 여론까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